오늘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할 뉴스만을 살펴봅니다. 이한류 함께 할게요. 좋은정보위원님, 최명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해안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래 공포 속에 외국인의 팔자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변심이 시작됐나? 아니,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달 말하더라도 코스피의 약세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댈 만한 언덕이었는데 외국인까지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좀 더 근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리세션의 이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최명성 위원님, 네, 좋은정보위원님, 먼저 좋은정보위원님 오늘 어떻게 좀 이번 주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좀 힘든 하루였죠. 예, 그래도 미국 시장에 와서 상당히 선방한 하루였다. 아, 선방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요즘 그 연준 위원들 그 발언이 아주 좀 거세지고 있죠. 예,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어떤 이 투자 은행이라고 볼까요? 거기에서 막 좀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JP모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골드만삭스,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총수들, CEO들이 내년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 멘트 하신 대로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비교적 크게. 근데 저는 이건 뭐 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은 이거 또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는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예.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려다 보면 항상 늦고, 항상 대부분 늦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서 반영해 나가는 게 뭘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저는 주식시장에 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다 예견된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왜 그러냐?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게 이제 빅스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빅스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포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포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이거 다 그 자리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저 화면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 VIX 지수예요. 빅스 지수예요. 보시게 되면 이들은, 이거 미국 같은 데는 이 빨간색이,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화면에 나올 때까지 보실게요. 이게 네. 빅스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나오는군요. 그래서 공포 지수. 공포 지수.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미국은 우리하고 좀 틀린 게, 보실 때 미국 차트를 보실 때요, 얘들은 빨간색이 음선이에요. 그러면 빅스 지수가 이게 주봉인데요, 음선이 몇 개냐면 9개예요. 여기서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너무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이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봉 7개에서 장대 음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반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이미 예견했던 거예요. 이건 뭐 참 상당히 외람되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들이 꼭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되시자, 언어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한번 여기가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볼까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싼 고점에서 누르면서 당연히 이거 과열 구간이죠. 그 시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좀 조정이 예상됐던 그런 구간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년 리세션의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게 뭐 그래서 4분기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은 4분기는 이번 양세에 나올 겁니다. 얼마큼 크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누가 대세 상승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베어마켓 랠리냐 그러면서 4분기에는 이미 장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분기 차트를 봐도 아직 우리가 희망의끈을 놓기는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일단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볼까요?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는요 내일이 양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 견조하게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음봉 5개예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뭐 또 뭐 이거 좀 고리타분하다. 그냥 스토리텔링식으로 풀어보면 좋아하실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스토리텔링, 이슈화돼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 참고하실 수 합니다. 이게 소위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은 주가는 하락하지만 네. 보조 지표는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란색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코스닥도 오늘 절묘하게 양선이 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급락해서 여기 또 비관은 일색이니까 큰일 났다라고 해서 또 팔으신 분들은 오늘 또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겁먹으신 분들은 이것도 그래도 양선 마감했거든요. 상당히 견조하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침체,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가만히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뭐 CPI 오르고 금리 오르고 막 다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거 있습니다. 미국의 2년하고 10년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베이시스가 0.8까지 벌어져서 사상 최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려죠. 벌어진 만큼 또 한번 축소하려는 그런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이것은 한두 번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고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되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연준의 카드는 또 뭐가 있죠? 금리 카드가 있어요. 또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항상 우리가 그 정책들을 그냥 한 곳만 보지 말고 이렇게 많이 내리면 뭐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났을 때 이래같이 우리까지가 뭐 흑사병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역배 나오니까 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세션 되면 그 영특한 유정자들, 경제 이반자들은 뭔가 또 거기에서 채찍을 주고 당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번에 2.6%에서 2.9%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역성장에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GDP가 오르면 이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 실업률도 3.5에서 한 3.7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실업률만 조금 더 오르게 되면 금리도 이렇게 다 많이 못 오를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조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큰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12월 달은 박스권이다. 그러면서 박스권에서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하는 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아래 공포, 이 리세션의 공포의 그 원인이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긴축 정책이 이 리세션의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다라는 지금 침체의 분위기인데 이미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설사 리세션의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그때는 또 부양책이나 금리 그렇죠. 인하가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네.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타이틀이 네. 외국인 팔자 변심 시작됐나 이랬죠. 네, 네. 외국인 그 스탠스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계속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한 2조 정도 사고 계속 6조 이상 매수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12월 들어서 약간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려면은 아직 변심이 됐다. 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환율을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환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나오는 게 바로 차트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환율이 또 한번 급등이 나올까요? 여기서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외국인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외국인 스탠스를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대략 지금 좀 매도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 공격적인 매도 압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외국인 그리고 지금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입니다. 다음 주에도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세가 좀 더 짙어 보이네요. 그리고 조은정 의원님께서는 12월에는 박스권이다, 종목 장세다라는 것을 이미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예견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자 12월을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명성 위원님?
저는 이제 산타크로스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아직까지 변함없이. 네, 변함없고 사실 이제 뭐 종합지수는 저 아니라 좋은 정보님께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정확히 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보고 계신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외국인 시장 이제 이탈은 일시적인 판단이고요. 현재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계속 16,000계약 이상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지수를 올리겠다는 뜻이고 또 이제 연말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는 유효한데 뭐 우리 시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IMF 때 뭐 망한다 했죠. 뭐 주식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고요. 또 미국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뭐 미국이 망하니 뭐 집값이 다 날아가냐는데 오히려 주가라든가 집값이 더 상승했습니다. 또 실례로 코로나가 3년 전에 왔을 때 뭐 우리나라 요즘 뭐 5만 명, 7만 명, 많게는 하루 20만 명, 30만 명 늘었는데 예전에 하루 100명 나올 때 난리를 쳤죠. 뭐 전 세계가 망한다 이러다 전 세계 인구 다 죽는다, 뭐 경제 무너지는데 그때 주가가 폭락했지만 오히려 그 뒤로 주가가 3배 올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일시적인 거고 제가 우리 앵커님께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자, 전 세계 나라가 220여 개의 나라가 넘거든요. 근데 경제가 힘들어서 망했다는 나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왠지 뭐 없다는 답이 맞나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뭐 전쟁에서 망할 수는 있는데 경제가 어려서 그 나라가 없어졌다든가 망했다는 나라는 거의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뿐이고 또 주가도 똑같습니다. 그때 대상에 맞서 오르고 내릴 뿐이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또 주가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 2년 동안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물가 인상 예를 들어서 내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화평을 했다. 이제 전쟁 안기로 했다면 아마 전 세계 증시 폭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연말장 산타클로스 온다. 연말 아니면 연초는 충분히 상승이 예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그대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으로 대처를 하면 되겠다는 건데요. 경제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지금 그 과거를 봤을 때 다 이미 그 지나간 그 패턴이었고 오히려 하락세가 짙을 때 기회가 됐던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래 공포 또 외국인들의 매도 현황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자, 종목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오늘 핫섹터 업종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화장품과 관련한 ETF 상품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좀 횡보세를 나타낸 것에 비하면 아주 뚜렷한 화장품주의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형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화장품주까지 그 상승이 확대됩니다. 이제는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네요. 먼저 최명석 위원님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네, 그 화장품주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오미크론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방역했을 때 거의 완화했죠. 거의 뭐 사실 중국 정부가 제가 봤을 때 100개를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고 거의 뭐 전 시도가 다 풀어졌죠. 그래서 이제 만약 중국이 오픈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관련주 화장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항공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방역 완화의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주, 또 여행주, 항공주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전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전의 선거는 이제 1월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뭐 1월 말 해제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예전에 이제 아모레지라든가 뭐 코리아나라든가 한국 화장품 뭐 여러 가지 토니모리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중국이 계속 개방 코로나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면세
가운데 네. 화장품주가 유독 좀 상승이 좀 더 뚜렷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네. 근데 이미 지금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그 옥석 가리기요. 네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세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그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장중에 한 35%, 한 일주일 만에 올라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 또 뭐 컨설팅이라든가 회의 직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또 고급 화장품을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요즘 이제 화장품주가 뜨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8,000원대, 8,500원대 제가 추천을 했는데 12,000원 거의 35%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렸는데 오늘 다시 한 5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연말 연초는 좀 원래 제약 바이오라든가 좀 가벼운 종목 화장품 선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이 회사는 뭐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좋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은 이제 한 35% 정도 수익은 나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현재 11,300원인데 뭐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최명성 위원의 픽은 청담 글로벌. 이미 8,500원대에 매수 추천을 해서 네네. 12,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30% 이상이 올랐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절반 이상을 네, 이제 수익 수익을 실현을 하고 챙기시고, 네. 한 13,000원, 14,000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을 가장 핫픽으로 좀 꼽아주었고요. 네. 화장품주 최명성 위원님은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자, 이번엔 조은정모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명석 위원님은 이제 저거 방송, 반방송도 하고 이 방송도 하잖아요. 정말 화장품 줄기차게 좀 사시라고 했는데, 주문했는데, 좋은 수익을 내셨군요. 예. 어찌됐든 축하드리고요. 일단 화장품은 네. 이제 요즘 상승하는 게 간단해요. 뭘까요? 옛날에는 마기꾼이라는 얘기 있었죠. 마스크 네. 써서 안 보여서 뭐 이렇게 이제 가린다 그런 뜻이었는데, 네. 그것이 해제가 되잖아요. 사실 이제 충남, 뭐 대전, 그다음에 충남 거기에 의해서 또 이제 한덕수 부총리께서도 빠르면 1월 말 좀 벗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검토. 예, 검토. 그러니까 네네. 검토면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많이 나온다는 많이 자체가. 확실히 아니고 좀 중국도 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선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앵커님도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저는 이제 주식할 때 항상 놀래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야, 들어갈 때 가서 실컷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례잖아요. 네. 그런데 왜 거기 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차피 벗기는 벗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 색조 화장품이라다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이제 또 한한령까지 뭐 해제한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장품 섹터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화장품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무리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초 화장품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지 뭐 설화수 같은 거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그것을 다 우리가 기초 화장품에서는 중국에서 많은 저변 확대가 됐는데 이제 중국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뭘로 가냐면 뷰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색조 같은 거, 블란서 같은 거 잘 바른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반중 감사가 있듯이 그네들 또 반한 그런 좀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동남아하고 미국 쪽을 봐야 돼요. 네. 거기에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다시 코스맥스 같은 ODM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우리가 이 자꾸 이슈화되면서 아까 최명석 의원님 35%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 덜컥덜컥 겁이 나요. 예? 이슈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 관점에서는 최명석은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절반 이상은 내일 상승 나오면 매도하십시오. 예. 다 이따 보면 과열권이에요.
다만 이런 것도 할 때는 롱텀을 봤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눌림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이슈를 타고 뉴스가 과열화된 것은 덜컥덜컥 겁이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단 과열권에 있는 화장품주 많이 오른 것은 여러분들도 반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라라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의 수요 확대는 여전하고 하지만 중국의 한알령 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동남아 쪽에 눈을 돌려라라는 의도를 주셨어요. 동남아하고 미국이요. 네. 동남아와 미국의 저변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바로 CNC 인터내셔널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이 회사는 뭐냐면은 색조 화장품이에요. 아까 제가 색조 화장품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 마기꾼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ODM 업체인데 상당히 미국에서 수출이 호조되고 있어요. 월 한 370만 개에서 600만 개까지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예,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얻을 수 있는 정보였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차트를 준비된 차트를 볼까요? 네. 저는 아침마다 요즘 3일 됐습니다. 뭐냐면은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맨날 8시부터 8시 한 반까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오늘 화장품주를 2개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CNC 인터내셔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볼까요? 이게 바로 음선 나왔을 때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또 1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예, 하여튼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최민수 의원님 첨단 글로벌도 있고 역시 또 이제 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과열권이에요. 어디서 사시는 거라고 그랬죠? 노란색. 아까도 제가 노란색 코스피 그 차트를 보면서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과매도권이거든요. 여기서는 과열권이에요. 물론 추가 상승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적인 그런 어떤 논리에 의하면 오실레이터가 80 이상에서는 매도해야 되는데 내일 쪽은 90 될 겁니다.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일정 부분. 그리고 다음에 누를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하나 CNC 인터내셔널 말씀드렸고 곁들여서 어차피 이제 한학령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런 얘기 이제 해제도 나오니까 네. 어제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제 한 종목들이 어제 장도 안 했는데 그야말로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노란톡이 소개되면 좋겠는데요.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아침 제가 직장하시는 분들 그 방송 참 못 하시잖아요. 톡을 통해서 다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SAMG 엔터입니다. 예. 어제 상한가까지 하고 다 무료 톡방에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또 오늘까지 거의 준 상한가 딱 이틀 동안에 50%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저기 QR코드만 되면은 될 텐데 뭐 네. 앞으로 이런 종목들 제가 좀 이제 밤잠도 멀리 하고 아침 일찍 여러분들 모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MG 엔터 이거 캐치 피니핑 업체 3D 네,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업체로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선물을 줬네요. 애들 좋아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SMAG뿐 아니라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할 테지만 더 추가 상승 여력 있는 동남아와 미국에 관련된 색조 화장품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요? 핫 키워드였습니다.